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거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적인 게 뭐냐는 거죠. 디지털 시대의 핵심인 것들, 그 소재라고 하나요? 키워드가 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림들 막 보여주면서 너는 무엇을 연결하고 싶냐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 뭐죠? 이거 정말 별의별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약간 쇼크였던, 매우 충격적인,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비난하거나 이런 소재가 아니지만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은 옷걸이와 이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겠대요. 그래서 아니 그게 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어떤 필요가 있어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그래도 이제 제가 물었던 거, 그럼에도 그래 애들이 없다고 하니까 뭐라도 하나 연결을 해봐. 그게 야 너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주는 거고 너한테 그게 떼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거니까 뭔가 한번 연결을 해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옷걸이를 연결을 하겠든가, 옷걸이하고 스마트폰하고 어떻게 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야? 이 옷걸이가 쭈르륵 날라와? 집에 있는 옷걸이가 나한테 날라와야 되는 거야? 뭐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쨌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와야 되잖아. 디지털과 디지털이 묶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디지털이 아날로그와 연결하는 방법은 없죠. 그죠? 내가 농사를 짓는데도 거기에 자동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야 물 뿌려줘, 우리 물 뿌려줘 하면 누군가가 물 뿌려주나요? 그때는 사람이 했겠죠. 전화로 야 거기에 물 뿌려줘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 사람이 가서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동으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디지털로 넘어온 시대에서는 이런 연결이 필요한 거다. 연결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융합이라는 거, 우리가 뭐 융합학문 뭐 그죠? 최근에 제가 쓴 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자연과학은 교양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교양이죠. 그죠? 근데 자연과학도 교양이라는 거죠. 에? 물리학이 어떻게 교양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교양이라는 거죠. 서양은 1960년대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제가 지금 이 말하면 야 자연과학이 어떻게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이런 천문학 이런 게 자연과학이 어떻게 교양이야. 그거는 과학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은 특별히 어떤 주제가 가지고 어떤 주제에서 그 주제 하나로만 보면 내 지식이 여기 한정돼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심리학에서 보는 거, 경제학에서 보는 거, 뭐 소비자학에서 보는 거, 또는 과학에서 보는 거, 뭐 수학에서 보는 거, 이 같은 거를 보더라도 다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측면, 한 가지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수학이 됐든 과학이, 인문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이런 거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서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철학에서 답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철학 역시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물리학, 자연과학에서 찾아달라는 얘기고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물리학이면 물리학, 화학이면 화학이었는데 요즘 물리화학을 같이 알아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다 연결을 해나가는 정말로 연결성에 있다는 겁니다. 2027년, 지금부터 이제 8년 뒤죠. 8년 뒤에 뭐 정부 발표 보니까, 이 경부고속도로에 그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봤어요. 대단한 거죠. 이제 8년 뒤에는 자율주행으로 갑니다. 요즘에 이제 좀 멀리, 제가 차를 타고 이제 강의하러 이렇게 가거나, 이럴 경우에 보면,
너무 피곤해요. 졸리고요. 그러니까 막 그 하루의 컨디션을 막 유지를 해야 돼요. 어디 오늘 오후에 지방을 간다라고 하면 오전부터 제가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유형이라 중간에 9시 전 직원들 오기 전까지 살짝 잠을 자두는 거라든지 어쨌든 이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그게 안 졸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타이밍을 놓쳐서 예전에 강의 끝나고 딱 올라오는데 막 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휴게소에 2번 들러서 잤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자고 좀 한두 시간 더 갔다가 또 한 번 자고 이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연결성에 있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차근히 앉아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없죠. 엄마 아빠가 설령 알고 있어도.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강의를 해주고 싶어도 실제로 그런 강의를 해주는 학교가 있지만 애들이 모든 수업에 다 열심히 하지는 않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할까? 또 내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거가 뭐냐면 그게 연결성이다. 무엇과도 다 연결을 해라. 그러니까 무엇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면 그런 걸 왜 배우겠어요? 그 학교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여학생들만 있었던 그 학교도 아마 이 진학 위주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또 아이들의 수준이 약간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조금 중간급의 이하의 아이들이 왔지 않았을까. 그 중에 한둘 빼고는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면 아이들 쳐다보면 애가 몇 등급인지 눈에 보이거든요. 솔직히 금방 눈에 보입니다. 아이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웃기죠. 아이 태도만 봤는데도 등급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끔찍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나이 40 넘어가면 네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아이들을 쳐다보면 아이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 아이고 어떤 아이인지 눈에 보인다고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뭐 제가 민감해서 알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다른 분들도 학생들을 많이 상담했거나 이런 분들도 아이들 상태 보면 금방 알 겁니다. 그 정도는. 그 정도로 아이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감 있고 생활하는 애, 또 그 자신감이 녹여져서 어떻게 활동해 가는 애,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다 표시가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서 가장 큰 게 제가 늘상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얘기하는 게 자녀 눈높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리고 그 대화로 인해서 아이가 머리가 통통통 터질 수 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하고 대화, 친밀함, 친숙함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아이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또 사실 스킨십은 엄마 아빠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스킨십도 하고 또 껴안아주고 만져주고 또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대화가 될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편해 대화가 요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매우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아이하고 그런 대화의 길을 터놓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 연결이죠.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 연결성이라 그랬죠. 그런 겁니다. 물론 창의성, 연결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보다 어쨌든 더 중요한 연결성이라는 거죠. 그 연결성 안에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결하려면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날로그라면 디지털화 돼 있는 거고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날로그였던 그러니까 단순히 기계였던 것들이 디지털화한 거. 디지털화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컴퓨터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화했다는 거 0, 1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표시될 수 있는 게 컴퓨터잖아요. 그런 거죠. 사진 찍었다는 그 자체는 예전에는 아날로그죠, 사진이. 그죠? 요즘 디지털 사진이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 자체로 이제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사진을 이렇게 받아보고, 화면으로 또 어딘가를 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것이 다 디지털, 0과 1에 의한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녀하고 하고 있는 이 대화가 곧 연결인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큰 것은 연결성인 거죠. 제가 SNS를 한다, 내가 어딘가에 게임을 한다, 뭔가 한다는 것도 다 연결성이죠. 더군다나 그 연결은 더 고도화돼서 나만 혼자 게임하는 것이, 나하고 컴퓨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컴퓨터에 나 친구들 모여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연결입니다. 다. 연결. 그런 거니까 이 연결을 하는데 내가 내 자녀하고 지금 인생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걸 지금 가르쳐 줘야 되는 때인데 그 연결성에 대해서 지금 말이 안 통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이도 그런 연결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되는 거고 아빠가 아는 것 또는 엄마가 알았던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꼭 진학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재미없죠. 그죠? 그러면 뭐 결국 나오는 게 최종적으로 말이 들어가면 결국 공부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고 안 하자니 뭐하고 하자니 그렇고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그 머리가 큰 애들이 있어요. 아, 저 애는 제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가는다라고 하면 이 아이하고의 대화 그리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의 크기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가 꼭 잘해줘야만 애가 터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뭐 대충 신경 안 써도 애가 똑바로 서서 지가 잘하는 애들도 있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뭐 그런 거 보면 참 운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방송에서 사주팔자 관련한 얘기도 이렇게 그 어떤 그때 무슨 소장하고 이름 까먹었네. 나중에 이거 하면 제가 혼나겠다. 서지원 소장. 그 소장하고도 찍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 우리 엄마 아빠들의 사고가 조금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학이니까 무조건 공부만 해야가 아니라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동기부여라고 하는 측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다 그래서 그 사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연결 고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지금은 어쨌든 연결을 어떻게 해 가느냐가 문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독서 제가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현실에 또는 학과 공부에 교과 공부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연결 시대입니다. 연결 시대, 연결성 시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연결해 간다. 연결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제가 그 나침반 36.5도라고 아까 얘기했던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진로와 관련한 얘기도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어찌됐건 근데 아이들마다 너무 성향이 다르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개별 상담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나가 알고 있어야 되는 꼭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뭐 저의 방송 어떤 것 중에 제가 말했던 것 플러스 우리 엄마 아빠가 알고 있었던 것 플러스를 가지고 자녀에게 교육을 해 주시든 아니면 뭐 이렇게 농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이란 조크처럼 야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뭘까? 뭐 이러면서 좀 생뚱맞게 아빠가 질문할 수도 있고 엄마가 질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엄마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뭘까? 뭐 이러면서 아니 어디서 봤더니 그 세자라고 하던데 뭘까? 뭐 이러면서 야 이거 맞추면 뭐 10,000원 아니면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게임 30분 30분 게임은 없죠.
어찌됐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어쨌든 한 단어 한 단어를 넣어줄 필요성이 있다. 근데 아이들이 지가 게임을 좋아하면서도 지가 게임을 만들 생각하는 애는 별로 없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그러니까 뭐 바둑 게임도 하고 몇 게임 하긴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 왜 벽돌 깨기였나요? 도 있고 예전 거죠. 저는 게임을 별로 안 합니다. 하면 만들고 싶어져가지고요. 근데 게임을 만든다는 게 비용이 보통이 몇십억, 요즘 몇백억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인건비 올라서. 어찌됐건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가 만들고 싶어지거든요, 게임을. 전 게임하면 게임 만들고 싶어지기 때문에 안 합니다. 아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그냥 타고난 운명인 것 같아요. 타고난 운명. 제가 다음 언제 시간에 이제 나침반이라고 하는 진로 진학의 나침반, 또 36.5도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를 한 김에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직업들, 제가 갖고 있었던 직업이 60가지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의 아빠라면 한 대여섯 개?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라면 10번? 10번까지도 안 갈 텐데. 어쨌든 저는 60번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직업들을 많이 다 해본 거죠. 의사 안 해보고, 안 해본 것도 더 많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 많이 해본 직업들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진로를 가르쳐 주는데,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결국은 우리가 지원 채용할 때 봤던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접근이 더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입학사정관보다 더 고도화된. 왜냐면 저는 사람들을 몇천 명을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면접을 봤었는데 모르겠어요. 보면 알죠. 그 사람들이 뭘 자기소개서 써온 거 내용만 봐도 알고, 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로 활동은 아니고 뭔가 그 자기 생애에 대해서 뭐 쓰는 것만 봐도 대충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의 영향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얘는 뭐가 어떻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그때 기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우리는 늘상 연결해야 되는 거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거, 또는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그러죠,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생산성 향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게 매우 고도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굳이 사람이 다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고, 내가 안 해도 어쨌든 지들끼리 인공지능이 됐든 뭐가 됐든 지들이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가 이제 축적된 것들이 아까 디지털화 한다 그랬죠? 이런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상상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능해진 시대에 학생부 종합전형만큼 맞는 전형이 없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상상하라는 거죠. 아까 그 아이가 이게 삼각대 옷걸이랑 이걸 연결하겠다는데 어쨌든 왜 연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가 생각해보면 포기하거나,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너 옷 때려달라고? 옷 때려주려고 하면 옷장을 만들어서 그걸 디지털화해서 네 옷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너를 꺼내 입는 이 정도 거가 아닐까? 아니, 너를 입혀줘? 뭘 어떻게 해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이제 깊은 생각이 있다면 지가 알아서 연결을 하겠죠. 뭐가 됐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저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은 기술자들이 다 하는 거죠. 제가 필요한 건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러려니까 발표해야 되고, 의사소통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해야 되고, 움직여봐야 되죠. 실행력까지 있으려면, 그죠? 이러는 과정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그것이 나중에 실제로 실행으로 움직여지는 거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접근해 가야 되는 게 요즘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제 정확하게 뭔가를 깨달은 게 있고, 또는 정확하게 못 깨달은 게 있어서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든. 근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뭐 의대를 가야 된다든지 뭐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되는 과라면 이제 그런 거고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공부도 하면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것이 상위권 대학에 가는 지름길이니까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해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사학과 지원했다는 그 아이처럼 각 과목에 수학에서도 수학에서도 자기 전공과 관련한 사학과 관련한 또는 역사하고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걔는 뭐 곱셈을 뭐 조선시대에 뭐가 연구를 했다나 말았다나 하면서 써있기도 합니다. 또 영어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하고 연결해서 또 뭔가를 해단든지 아니면 지금 이 아이가 꿈에 있다면 물리나 화학 뭐가 됐든 그렇다고 하면 각 과목에서 추려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현재 전공해 가고 싶어하는 것들을 뭔가 연결해가는 활동 또는 동아리에서도 마찬가지죠. 또는 뭐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는 아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따지면 또 전공 적합성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전공 적합성 꼭 그렇게 연결 안 해도 됩니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뭐 전공 적합성에 부합할 수 있다니까요. 그 전공 적합성 무슨 대단한 능력 아닙니다. 그런 호기심이 있고 그런 분야에 내가 들어오려는 그런 학과에 호기심이 있다든지 또는 그 호기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가는데 아직 나는 배울 시기니까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어. 그래도 좋다라는 거죠. 대학은 뭐 충분히 그것을 넓은 범위에서 전공 적합성이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한 가지가 다 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모든 거에서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연결하면 애들이 그래 연결 맞아 알았어 끝. 그게 아니라 연결성이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20곡에 40곡에처럼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거기에 해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도 역시 마찬가지죠. 고민을 해보라니까요. 고민하는데 거기에 창의성이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해도 적어도 이 과목에서 뭐를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뚜루룩 학교 다니면 그냥 그게 그냥 학교 다닌 걸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지 나의 꿈을 향해 가는데 더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엄마 아빠 놓고 상 놓고서 대화를 나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그런 거죠. 그 고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같은 이런 연결성도 마찬가지죠. 뭐 필요하다면 아빠가 커피 값을 내더라도 요즘 아이들 커피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먹었습니다. 어찌됐건 중학교 때부터 먹었던 것 같은데 커피를 잠 안 온다고. 근데 사실은 잠 안 온다기보다도 단 거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커피에 설탕 넣고 이게 믹스 넣고 하면 맛있더라고요. 뭐 차가운 물로 또 해주면 더 맛있고 공부한다는 셈치고 어쨌든 한다는 핑계로 그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자주 먹었던 건 아니지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커피를 사주든 뭐를 하든 야 그게 뭐냐 뭐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어쨌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좀 뭐 그것도 애들마다 틀리겠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자녀 교육에도 커다랗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제가 나침반 36.5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어쨌든 결국은 인생 공부거든요. 근데 인생 공부가 딸랑 어떤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체육학과니까 내는 태권도만 잘하면 돼가 아니죠.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에듀진이니까, 에듀진에 보면 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직업 탐색뿐만이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직업 탐색만 했다고 직업을 아는 게 아니죠. 고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해가는 방법에서 연결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문제 아니에요? 매우 간단한 주제죠.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주제니까 쉽게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끌어낼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던져보고 하나씩 풀어가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건 연결성인 거고, 그 연결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탐색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네가 알아서 탐색해 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마 아빠도 구글에 가서 연결성이 뭐야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 그리고 디지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가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뭐 이러다 보면 자꾸 이제 아이한테도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잖아요. 이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교육은 엄마 아빠가 신경을 딱 끊어버린다? 뭐 그것 자체로 아이가 혼자 알아서 무엇이든지 다 잘한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크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하고 대화도 하면서 엄마 나 이거 잘했지 라든지 뭐 그런 애가 이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아이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